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4일이 되겠네요. 자, 8월 4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 내용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또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고. 음, 그러나 이제 어, 이 8월 4일 날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어, 가수 윤심덕 씨가 어, 자살을 한 날이죠. 네. 그 음, 윤심덕 씨가 부른 노래 중에는 이제 사회 찬미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 그 현해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바다에 이제 몸을 던졌는데 1926년 일이니까 80년 가까이 이제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네요. 음, 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이제 보면은 뭔지 그냥 우울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주는 어, 그런 노래죠. 우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인제 이 음악을 또 좋아하겠지만은 뭐 저도 사실은 좀 좋아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이 음악을. 어 다뉴브강의 물결이라는 그걸 인제 그 가락을 그대로 인제 차용해서 만든 이제 음악이 보여지는데 이게 월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쎄 월츠 하면은 이렇게 월츠 춤을 추고 할 때 이제 쓰는 음악인데 뭔가 속도를 좀 늦게 하면은 좀 우울한 울적한 그런 기분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1926 년도의 일이었지만은 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정말 가수였고 그다음에 음악가였고 또 배우였었던 윤심덕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진 사건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윤심덕이 불러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 노래가 바로 사회 찬미입니다. 사회 찬미라는 것은 이제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찬미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언뜻 보면은 굉장한 뭔가 권장해서는 안 될 그런 인제 단어인데 어 아마 저러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시대 상황이 굉장히 우울했던 때죠. 예. 그 1919 년에 어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지만은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인제 지난 상태에서 계속 뭔가 독립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정말 모두가 우울하게 살 때였기 때문에 예 사회 찬미라는 뭔가 우울하고 울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이제 불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들의 어떤 투신의 배경이 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음악이죠. 사회 찬미, 윤심덕의 사회 찬미. 그 아 가사를 한번 좀 곱씹어 보고 어 그들이 왜 몸을 던질 수뿐이 없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심덕의 사위 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더운 여름날에 왜 갑자기 죽음을 찬미하는가?"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어 뭐 뚜렷하게 답할 건 없습니다. 궁금하시겠죠? 네. 단지 오늘이 사회 찬미를 부른 가수 윤심덕이 현해탄에 몸을 던진 날 즉 유명을 달리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윤심덕의 사회 찬미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윤심덕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절세 미인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뭐 제 눈에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긴 그 시대에 뭐 또 어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뭐 아무나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사실은. 네. 자 하여튼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7년 7월 25일 날 평양에서 태어났네요. 그리고 1926년 8월 4일 오늘 바로 현해탄에서 몸을 던졌다. 그것도
이 현해탄이라는 게 이제 거무리 자 바다 해자, 그러니까 이 검은 바다. 왜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해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우진과 투신하에 정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우진과 둘이 이제 정분이 났던 거죠. 김우진은 그 이제 가정이 있는 그런 남자였었는데 어, 따라서 도저히 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임을 알고서 차라리 우리 죽어서 사랑을 이루자 이런 생각에 뛰어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글쎄요,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목숨을 저렇게 버릴 정도로 그런 사랑, 제가 그런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시대에는 그 일제 시대죠. 일제 시대의 여성 성악가였고 가수였고 또 배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주로 이제 서양 고전 음악 그리고 대중가요. 사실 이 사이찬미라는 노래도 결국은 서양의 그 고전 음악이었어요. 예. 평양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동경에 있는 동경음악학교를 수학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을 배우고 또 가수가 되고 또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끈 그런 학교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심덕은 일제시대 때 성악가 가수이자 배우였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거는 수선이네요. 저 수선 하면은 수선할 때 그 수선이죠? 상당히 그 여성스러운 그런 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도쿄음악학교, 동경음악학교죠. 거기서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순회 공연에 출연하여 성악가로 명성을 떨치고 토레 등에서 이제 배우로 활약을 했다. 이건 이제 1925년에 대중가수로 전향을 하여,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다가 이제 대중가수로 전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서해참이라는 그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상당히 그 인기를 이제 끌어모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회찬미를 듣거나 부르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좀 울적해지고, 뭔가 그 염세적이고, 글쎄 그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퇴폐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주는 그런 노래예요. 하지만은 1920년대가 이제 우리가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민족적으로도 울분이 있고 굉장히 우울했던 그런 시기에 나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식민지배 백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듯이 그렇게 이제 호소력 있는 그런 그 음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레코드 취입을 하러 갔다가 돌아온 그 연락선, 부관 연락선이죠. 부산하고 시모노세키를 연락하는 그 오가는 그 연락선에서 애인 김우진과 함께 대한해협에 투신하여 정사를 했다. 예, 뭐 애인과 정사.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이제 왜 검은 바다라고 했나,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게 일본 말이라고 하네요. 현해탄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현해탄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현계탄이라고 쓴다라는 얘기죠. 현계탄.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은 어, 겐카이단 이렇게 읽게 되겠네요. 근데 겐카이단이라는 게 결국은 그 뒤에 그 이제 바다 해자를 써서 현해탄이라고 우리는 쓰지만은 이 바다 해자를 쓴 그 현해탄도 일본의 그 현계탄하고 일본 발음이 똑같아요. 겐카이단이죠, 겐카이단.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은 현계탄이라고 이제 썼는데 우리는 현해탄이라고 쓴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이제 유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윤심덕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사남매 가운데서 둘째 딸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남포로 이주해서 성장을 했다. 아버지 윤호병과 어머니 김씨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신교육을 시켰다. 상당히 그 이제 머리가 트인 그런 그 부모였다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또 기독교적인 배경도 있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자녀들을 신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저 시대는 나름대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무리 통찰력이 좋고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윤심덕도 신교육을 받았고 도쿄 음악학교 최초의 조선인 학생이었다. 윤심덕은 활달한 성격이라 도쿄의 남자 유학생들과 잘 어울렸고
키가 크고 목이 긴 서구형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어요. 그런 성격이었다. 음 서구형 외모라네요.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서구형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어 일본 남자들도 상당히 좋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16번 볼까요? 예. 1921 년에는 유학생들이 계획한 순회 공연에 참여했다가 극작가이며 와세다 대학 학생인 김우진을 만나게 되었으나 그는 유부남이었다. 예. 참 여기 인제 비극이 싹 트는 거죠. 상대방이 유부남이다. 알았으면은 마음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1924년 동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로서 전성기를 맞았다. 서양을 음악을 한 사람이 사실 뭐 저 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소프라노. 그러나 교사로 임용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혼담이 깨지는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 네. 참 신기하네요. 왜 혼담이 깨졌을까? 자 그다음에 부호에 첩이 되었다라는 스캔들로 도피까지 한 끝에 김우진의 권유로 배우로 일하게 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로 꼽히는 사회 찬미를 녹음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글쎄요. 뭐 혼남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그 남자의 첩이 됐다 이런 스캔들이 또 있었나 봅니다. 인제 그걸 피해서 인제 에 결국은 그 김우진이 인제 그 배우로서 그 인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도 또 잊혀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인제 위로를 해 줬겠죠. 그 위로에 윤심덕이 좀 마음이 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26년 레코드 취입을 위하여 오사카에 있는 니또 일동을 니또라고 있죠 일본어로는. 니또 레코드 회사에 갔다가 사회 찬미를 녹음한 윤심덕은 그해 8월 3 일에 김우진과 함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부 부관 연락선이죠. 관부는 일본 쪽 입장에 쓰는 말이고 우리는 부관이라고 쓰죠. 부관 연락선 도쿠주마루에 탑승을 했고 8월 4일 새벽 4 시에 사자가 두 개가 겹치네요. 스시마 섬을 지나던 중에 대마도 옵니다. 거기서 인제 투신 자살했는데 그 바다 이름을 이제 겐카이단 현기해탄 우리는 현해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몸을 던진 겁니다. 예 뭐 간단하지만은 윤심덕의 그 인제 삶이라는 게 인제 그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제 윤심덕이 등장하는 작품이 인제 있는데 드라마 사회찬미가 인제 있었고 영화 윤심덕 사회찬미 그다음에 연극 뮤지컬도 사회찬미 그다음에 어 보안연락선에서 몸을 던졌기 때문에 관부연락선 뭐 이런 그 제목의 연극과 뮤지컬이 있었다라는 그런 작품이 인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유성기로 듣는 사회참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유성기 소리로 그야말로 이 음악이 나오고 윤심덕이 인제 사회참미를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것이 어 레코드판이 돼 갖고 그걸 인제 그 복원시켜 갖고서 음으로 인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바로 유성기죠. 그 기계가. 그래서 유성기로 듣던 가요가 해 갖고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뭔가 그 잡음이 지글지글 이제 끓는 그런 그 인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음악이 바로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왈츠곡인데 이거하고 이제 이 음악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가사를 인제 사회참미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사회참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사회참미라고 해서 인제 김정호 가수 김정호가 인제 부른 그 사회참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김정호도 요절을 했죠. 이른 나이에 그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심리 저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사회참미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하얀 나비라는 그 이제 노래가 이제 김정호 노래 물론 김정호는 많은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중에 제가 하얀 나비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사를. 원전을 보겠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하다." 상당히 그 니힐리즘적인 그런 우울한 내용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다뉴브강의 그 잔물결이라는 왈츠곡이 좀 속도를 늦게 들으면 굉장히 그 울적해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 가사는 원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흔히 각색이 돼서 원전보다는 각색된 걸 많이 부르죠. 이건 더 우울합니다. 예.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택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한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김정호가 이 사회찬미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70년대 초중반에 이제 나왔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상당히 이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참 그 좋아했던 그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어,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그 형이 군대를 이제 간다라고 해서 이제 하숙집에서 이렇게 환송식을 해주는데 옆에 앉아갖고서 제가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훌쩍거리면서 막 이제 울었어요. 참 진짜 좋아했던 형인데 군대를 가니까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거 참 그 힘든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형 하숙집에서 이제 그 환송식을 했는데 그 형이 이제 저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데리고서 어, 제 하숙방으로 가서 거기서 벽에다가 이제 아주 큰 모조지 전지를 이렇게 쫙 붙이고서 거기다 아직 그 글을 많이 써서 남겨주고 갔죠. 제가 참 한동안 그 글을 갖고 이사를 가면서도 갖고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소각이 되고 없습니다. 자, 입대 전 어느 날 서클 회원들이 회식을 하고 노래를 한 자락씩 하는데 형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저도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단락은 입대하기 전날 이제 어, 하숙집에서 환송식을 할 때 얘기고 그 두 번째 단락은 학교 서클 회원들이 모여서 그 전에 음,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고서 이제 노래를 한 자락씩 부르는데 아니 세상에 이 형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노래를 이제 좀 좋아하게 됐죠. 그것은 제가 그 형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은 참 그때 돈이 없으니까 어, 싸구려 담배가 있었어요. 꼬단가. 음? 좀 좋은 거는 뭐 청자 뭐 이런 것들은 좋았었는데 신탄진 그다음에 어,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담배였어요. 파고다 이런 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싼 담배를 사서 이렇게 피우는데 이 형이 담배를 피울 때 보면 그 필터를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상에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은 제가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 담배를 피우면서 저도 필터를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지금 그런 형도 사실은 십수년 전에 음, 형이 죽었죠. 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형수하고 그 딸들이 어떻게든 그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인명은 제천인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결국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됐죠. 형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윤심덕의 그 뭐 생애, 그다음에 윤심덕의 죽음, 그다음에 윤심덕이가 남긴 그 사야참이라는 그 노래를 갖고서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 같은 그 선배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글쎄요, 뭐, 이 시고 문학이고 노래고 음악이고 어, 정신 세계에 상당히 영향을 줘요. 우울한 노래는 우울한 정신을 또 어,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해소를 시켜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울한 노래를 듣는 것까진 좋은데 그 노래를 듣고서 잘 소화를 시켜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그런 노래로서 이제 접해야지. 어, 이 우울한 노래를 듣고서 막 신세 한탄을 하고 점점 어, 자학의 길로 빠져들게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사회 찬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윤심덕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